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에니시 아키라 작가님이 지은 혼자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네, 그럼 먼저 들어가는 말을 보겠습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은 혼자일 때 온다. 고독에는 행복의 씨앗이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이라는 토양에 숨은 행복의 씨앗을 찾아내 아껴주며 잘 길러야 합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훌륭한 꽃을 피우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꽃이란 자아 실현, 즉 잠재된 자아의 본질을 실현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꿈이나 소원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밖에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 그리고 취미생활이나 공부를 통해 충실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실현하는 것, 혹은 인간적인 성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꽃이 고독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책에서는 고독을 통해 인생의 꽃을 피우는 방법을 다각도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고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핵가족화가 진행되며 혼자 사는 사람이 늘었고 평균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의 영향으로 과거와 달리 30대, 40대 미혼도 많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도 혼자 사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데 한몫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는 바람에 심한 고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나 의견 차이로 조직 안에서 고립된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사람을 찾고 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평안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감을 느낄 때마다 외롭다거나 길압다고 말하며 한탄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먼저 고독을 받아들인 다음 앞으로 다가올 나를 위해 지금의 외로움을 유용하게 이용하자고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태 보지 못한 기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독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감정입니다. 지금 가족이나 친구, 좋은 회사 동료에게 둘러싸여 그다지 고독하지 않더라도 자기 생활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틀림없이 인생의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덕에 주어진 일상에 충실해지고 삶의 보람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책이 외로움, 고독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챕터 1. 생각. 외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다. 챕터 2. 일상생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법. 챕터 3. 인간관계. 관계에 집착하는 당신이 알아야 하는 것. 챕터 4. 일. 아웃풋. 확실하게 내는 업무의 시작. 챕터 5. 자아실현. 나는 외로움을 알고 강해졌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는 곧 자유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홀로 고독하게 있을 때 인간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치 왕처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확실히 사람은 혼자일 때 자유롭습니다. 혼자 있으면 신경 써야 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하고 참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에 휘둘릴 일도 체면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고독의 특권은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가 오는 특권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제부터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있으며 충분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는 인생을 행복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요령입니다. 흔히들 고독을 즐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유를 즐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는 것이 바로 혼자 있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적극적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litude라고 합니다. 이는 자기 생활 안에 혼자가 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가지라는 뜻이자 고독이 가진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외롭거나 괴로운 감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 측면도 분명 있지만 반대로 좋은 면도 많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지요. 마음이 편안해진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인생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다. 숨은 재능을 찾을 수 있다. 나다움을 되찾을 수 있다.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독에는 긍정적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독해지는 시간을 마련해 생활 속에서 고독의 장점을 느끼고 활용해야 합니다. 고독한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이 복잡한 현대사회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고독한 상태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고독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힘들어. 외톨이가 되는 건 비참해. 고독을 즐기는 모습이 주위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거야. 하는 식의 편견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선입견에 불과합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독한 시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취미나 독서, 음악 감상에 오롯이 몰두할 수 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혼자 있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음속 한편에서 혼자 있으면서 안정을 찾고 싶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다. 하고 무의식적으로 바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묻어가던 시대는 끝났다. 한때 일본에서는 빨간불도 다 같이 건너면 무섭지 않다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두와 함께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군가에 항상 같이 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의 성향을 아프이말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두와 함께라면 설령 빨간 신호에 길을 건너는 위험한 일이어도 공포나 불안이 씻은 듯 사라지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이 회사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단체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과 함께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회사가 실적주의와 능력주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두와 함께 행동하고 싶어도 본인의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회사에서 점점 밀려나고 결국에는 도태되고 맙니다. 회사가 아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삶의 방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는 일이 더욱 요구됩니다. 혼자인 시간에 자신의 개성과 강점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능력을 갈고 닦으면 삶의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서양인에 비해 혼자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서양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서 혼자 행동하는데 적극적입니다. 해마다 일본에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혼자 여행하는 서양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그다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기까지 합니다. 아직도 일본인에게는 다른 가치보다도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혼자서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집단으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빨간 불 이야기처럼 말이죠. 어차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무량수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결국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는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게 인생이다. 이 이야기는 인간은 어차피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라는 바람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원하는 대로 좋은 배우자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습니다. 부부라면 어떤 사정 때문에 배우자와 갈라설 수 있고 사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친구와 싸우고 연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별의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 삶의 의욕까지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인간은 결국 혼자이며 고독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은 절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 둡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소중한 것을 잃거나 가까운 사람과 헤어져도 동요하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만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면 남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낯선 도시로 이사를 간 주부가 있습니다. 그녀가 살게 된 마을에는 친구는커녕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쓸쓸함에 매일 집에 틀어박혀 지내다 자신이 열중할 만한 일을 찾았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돌보는 일, 가드닝이었습니다. 원래도 가드닝을 좋아했지만 이사하기 전에는 자질구레하게 처리할 일이 많았고 사람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밖으로 다니느라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한 뒤로는 취미에 집중할 시간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녀는 넘치는 시간을 가드닝에 쏟아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원이 유명해져서 잡지사에서 취재하러 오기도 하고 정원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드닝을 시작한 이 주인공처럼 새로운 생활을 맞이한 곳에서 혼자인 시간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면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명심할 점은
새로운 환경에서 느끼는 고독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덕분에 좋아하는 일에 열중할 시간이 많아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요. 이처럼 발상을 전환하면 고독에서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난을 마음에 담지 않는 법.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남성은 아는 사람에게 자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재능이라고는 도무지 보이지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용기조차 없는 인간이야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문득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만큼 어떤 일에도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지 않고 재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살아왔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분명 너무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이죠. 이를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은 위로를 받고 다시 긍정적으로 살겠다는 의욕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기를 죽여야지, 상처를 줘야지 하는 악의를 가지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하며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근거 없는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그럴 때는 고독한 상황에 나를 맡기는 태도가 가장 현명합니다. 혼자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혼자인 가운데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 나는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안에 있는 다양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음의 위안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위안은 남이 아닌 내 안에서 피어납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외로울 때 떠오른다. 미국의 발명왕으로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사고는 고독 안에서 이루어지고 최악의 사고는 혼란 가운데 발생한다. 에디슨은 축음기와 영사기 등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기반이 된 다양한 물건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백열전구 등을 만들므로써 전기산업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발명을 했는데 그 수만 무려 1000가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수많은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힌트는 앞에서 이야기한 에디슨의 말에 있습니다. 즉, 고독한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수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발명가로서 성장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는 최악의 사고는 혼란 가운데 발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의 혼란이란 많은 사람이 있어서 다소 복잡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소란스러운 자리에 있으면 자기 생각에 집중할 수 없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큰 성과를 낼 만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고 개인적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조용한 장소에서 고독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크게 성장시키고 때로는 새로운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발명한 에디슨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인물로 니콜라 테슬라도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